자신의 보물이로인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임신한 친구의 양수가 터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12만 원짜리 세차비를 두고 깨끗한 물인데 왜 유난이냐며 비아냥거린 친구의 적반하장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기가 막힌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작년에 구입한 제 첫 차를 정말 애지중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돈으로 산 드림카였기에 그 애착은 남달랐습니다. 장이스가 날까 싶어 자동 세차는 꿈도 안 꾸고 셀프 손 세차만 고집했고, 자동차에 탈 때는 신발의 흙을 털고 타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 자국 남는 게 싫어 아예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 남들이 보면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차를 아꼈습니다. 저의 이러한 과도한 사랑이 저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약 2달 전 출산 예정일을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있던 만삭의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친구가 답답해하길래 기분 전환 겸 가까운 교회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운전 중 조수석에 앉은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비명과 함께 시트 아래로 엄청난 양의 액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예고도 없이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차 안은 순식간에 비릿한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비상등을 켜고 엑셀을 밟아 친구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직행시켰습니다. 가는 동안 친구는 패닉에 빠져 있었고 양수는 계속 흘러나와 시트를 넘어 바닥 매트까지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금방 도착해라며 친구를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무사히 인계하고 나서야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통풍 기능이 있는 타공 가죽 시트 구멍 사이로 양수가 스며들어 있었고 바닥 매트는 밟으면 물이 찍 나올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양수는 그냥 물이 아니더군요. 체액 특유의 찝찝하고 비릿한 냄새가 에어컨 냄새와 섞여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곰팡이가 피는 건 시간 문제고 가죽 시트 안쪽 스펀지까지 썩어버리면 시트 자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근처 전문 디테일링 샵을 수소문해 차를 입고시켰습니다. 사장님은 차 상태를 보더니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이거 일반 세차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시트 다 뜯어내서 안쪽 스펀지까지 약품 처리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름에 차 탈 때마다 썩은 냄새 올라온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시트 탈거와 정밀 실내 클리닝, 살균 소독 건조까지 포함해 총 12만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사정을 듣고는 원래 20만 원 넘게 받아야 하는 건데 좋은 일 하다가 그런 거니 최소 비용만 받겠다고 깎아주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구가 나중에 이 사정을 알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비용을 줄 것이라 믿고 제 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몸조리하느라 정신없을 테니 부담 주기 싫어서였죠. 그런데 친구는 퇴소할 때까지 저에게 그때 고마웠다, 차는 어떻게 됐냐는 문자나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SNS에는 아기 사진과 남편이 사준 꽃다발 사진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던데 그때부터 살짝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일주일 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축하 선물과 아기 내복을 사들고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지만 제 자동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대화 도중 제가 조심스럽게 그날 많이 놀랐을 거라며 안부를 묻고 그때 양수 때문에 차 시트가 젖어 어쩔 수 없이 세차를 맡겼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제야 친구 남편은 미리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화들짝 놀랐고 세차비가 얼마인지 물으며 지갑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남편이 지갑을 가지러 일어서려는 순간 친구가 대화에 끼어들어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걸 가지고 돈을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편분이 먼저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친구의 이어지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수가 마치 아기를 감싸던 깨끗한 물일 뿐인데 그걸 두고 오물 취급을 하냐며 저를 유난스럽고 결벽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물티슈로 닦고 말리면 그만인 일을 가지고 전문 세차까지 맡긴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조차 냄새가 나고 찝찝할 테니 제 차가 새 차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거들었지만 친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양수가 더러운 오물도 아닌데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나겠냐며 굳이 돈을 줘야 한다면 자신이 앉았던 조수석 방석 크기만큼 계산해서 2만 원 정도 주면 충분하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2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작 12만 원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 차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고 도와준 친구에게 최소한의 고마움과 미안함은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차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깨끗한 물 운운하는 친구에게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고 시트를 뜯어내야 해서 깎고 깎아 나온 금액이 12만 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수고비나 기름값을 바란 것도 아니고 오직 실비만 청구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친구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했는데 고작 돈 몇 푼이 그렇게 중요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제가 차를 끔찍이 아끼는 걸 알지만 친구한테까지 본전을 뽑으려 드냐며 저를 돈밖에 모르는 속물 취급했습니다. 속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10년 우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작 12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저는 친구의 목숨보다 차를 더 아끼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친구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미안하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돈은 필요 없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분을 사귀고 있는데 다른 지인이 카톡 캡처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지역 맘카페와 자신의 비공개 SNS에 제 뒷담화를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달려간 과정은 쏙 빠져 있었고 임신한 친구를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으로 유세를 떨며 양수 좀 묻었다고 거액의 세차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저를 욕하는 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남은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캡처본을 저장한 뒤 세차 영수증 사진과 맘카페 글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2만 원은 내 인생에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액땜 비용이라 생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 차는 세차해서 깨끗해졌지만 내 인성은 12억을 줘도 닦이지 않을 거라 일갈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글을 지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친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즉시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그 글을 보고 난리가 났고 부부싸움까지 크게 번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 계좌로 20만 원을 보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으면 용서한 꼴이 될까봐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12만 원이라는 어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수업료로 제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을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자동차 세차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친구를 속물로 몰아쓴 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몰이까지 하며 피해자 흉내를 낸 행동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미안해야 하며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사연자분은 돈을 받지 않았거나 웃으며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10년 우정을 가를 수도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12만 원으로 인생의 오답 하나를 확실히 지웠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사연자분께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이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